AMD가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오늘 글로벌 시장이 가장 기다렸던 게 이 AMD의 실적이었습니다. 실적 좋았습니다. 당연히 좋아야 하고요. 매출 같은 경우에는 112억 9천만 달러가 시장 예상치였는데 보시다시피 115억 4천만 달러로 집계가 됐습니다. 지난해 동기 대비했을 때 매출이 무려 50% 넘게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엔비디아보다 더 강력한 성장세가 나왔고요. EPS, 주당 순이익, 일단 YOY 기준으로 했을 때 100% 넘게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게 쉽게 이야기를 하자면은 지난해보다 매출은 절반 가깝게 늘었고 수익성은 100% 넘게 성장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시장 예상치 대비해서 상회한 1.66달러의 주당 순이익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데이터 센터 매출, 서버 CPU 매출 모두 다 좋았습니다. 특히나 시장에서 가장 좀 주목을 했던 것은 데이터 센터 쪽의 매출이었습니다. 이게 AMD가 이제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쪽의 칩을 얼마나 생산하느냐가 결국에는 앞으로의 실적을 결정하기 때문에 이 시장에서 가장 기다려왔던 업종 부문이기도 한데요. 보시다시피 67억 2천만 달러를 기록을 했고요. 지난해 동기 대비해서 107% 넘게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버 CPU 같은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38억 4천만 달러를 기록을 했는데 이게 전년 동기 대비해서 6% 넘게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매출 가이던스도 괜찮았고요. 그리고 매출 총이익률 가이던스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괜찮았는데 시장에서 주목을 했던 것은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한 EPS 매출이 아니라 이 부분이었습니다. 서버 CPU 매출. 이게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다른 쪽 대비해서 성장률이 한 자릿수인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6%대 성장세. 이게 지금 EPS가 100% 넘게 성장하는 회사에 맞는 부분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까지 들 정도입니다. 이 이유가 보시다시피 이 PC 쪽의 수요가 굉장히 둔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서 시간을 거래해서 AMD 주가는 오히려 이렇게 좋은 쪽에 집중하기보다는 AMD PC 쪽에 들어가는 칩의 수요가 떨어지는 거 아니야? 라는 우려감이 나오면서 보시다시피 주가가 뚝 떨어지는 모습을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정규장에서 7% 넘게 급등했는데 보시다시피 시간을 거래해서 8% 가깝게 하락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정규장의 상승이 거의 의미가 없을 정도로 보시다시피 뚝 떨어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장이 참 이상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까지 AMD의 PC 쪽의 매출 가이던스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는데 막상 실적을 발표하고 보니 이유를 붙이는 것 같습니다. EPS 매출 모두 다 좋았고 AI 쪽에 사업 매출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잘 따라붙고 있는데 이제 와서 PC 쪽이 생각보다 안 좋네라는 컨센서스가 지금 형성이 되고 있는 겁니다. 월가의 속내는 무엇일까요? 저희 바로 분석 보도록 하겠습니다. CNBC는 이러한 제목의 기사를 냈습니다. AMD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다. 그리고 옵션 거래량에 따라서 우리가 지금 기술적 분석상에 따라서 AMD 주가를 보겠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냈는데요. 기술적인 지표를 봤을 때 CNBC는 이 전문가의 말을 인용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상 대부분 매도 신호를 보이고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스토캐스픽 지표, 일목균형표, 그리고 MACD, 그리고 이동평균선, 5일선, 21선, 61선까지 다양한 기술적인 지표를 봤을 때 지금 AMD는 사실상 우리에게 매도 신호를 보내고 있다라는 투자 의견을 인용해서 보도했습니다. 이게 사실 AMD뿐만이 아니라 대체적인 지금 미국 증시 그리고 한국 증시도 마찬가지고요. 기술주 쪽에서의 흐름이기도 합니다. 7월 1일 이후 실적을 발표한 테크 기업들의 45곳 중에 36개가 7월 이후로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좋은 실적에는 시장이 거의 반응을 하지 않고 있고 기대에 못 미치는 실적에는 강한 매도세가 나오고 있다라고 논평을 했는데요. 다만 또 일각에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AMD 분명히 기술적인 분석상 지금 매도 시그널이 나오고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시장이 결국에는 집중하는 것은 헬리오스가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나 최근에 리사수 AMD CEO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헬리오스는 베라 루빈보다 연산 성능은 15% 우수하고 HBM 용량은 50% 많고 투자 대비해서 AI 추론 성능은 30% 높다라고 설명을 한 바 있습니다. 이게 실제로 AMD의 주력 칩이 된다면은 아마 이 AMD의 주가는
엔비디아만큼 더 크게 상승하고 시가총액이 더 커질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 기대를 하고 있는 건데요. 현재 엔비디아가 AI 가속기 시장 약 90%를 점유하고 있는데 AMD가 일부만 확보하더라도 유의미하다라는 투자 의견들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결국에는 이건 것 같습니다. 시간의 거래에서는 지금 이쪽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기술적인 분석상 AMD는 약간 지금 매도 시그널이 나오는 게 아닌가, 그리고 부정적인 요 뉴스에 조금 더 집중을 하고 있는 반면에 또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랬지만은 앞으로 요 헬리오스에도 집중이 되면서 주가가 다시 한번 반전 추세로 돌아설지 투자자들의 마음은 참 어렵습니다만은 결국에는 이 두 가지 중에서 여러분들도 선택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AMD의 실적은 이랬고요. 그리고 또 시장에서 기다려왔던 스페이스X의 실적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페이스X의 실적도 굉장히 놀라웠습니다. 68억 7천만 달러가 가이던스였는데 이것보다 훨씬 더 높은 실적을 냈습니다. 78억 1천만 달러로 집계가 됐습니다. YOY 기준 했을 때 92%의 성장 흐름을 나타냈고요. EPS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당 순이익이 아니라 주당 순손실이겠죠. 원래는 16센트의 손실을 예상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9센트의 손실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YOY 기준 했을 때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굉장히 높은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73%의 성장률을 보였습니다. 매출 자체가 큰 폭으로 성장했다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왜냐하면 스페이스는 말 그대로 성장주입니다. 지금부터 이 시장 사이즈를 얼마나 늘려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그런 기업인데 스페이스X 보시다시피 매출이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스타링크 매출, 그러니까는 연결성 사업입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동기 대비해서 65%의 성장 흐름을 나타냈고요. 43억 달러 가깝게 매출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스타링크 총 가입자 수 같은 경우에는요, 1,200만 명을 기록해서 지난해 동기 대비했을 때 무려 100% 넘는 성장 흐름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스페이스X가 실적 발표 이후에 SNS X를 통해서 밝혔는데요. 첫 스타마인드 이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우주 발사를 예정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컴퓨팅, 그러니까 AI 컴퓨팅 자체를 우주로 쏘아 올리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성공한 기업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이게 만약에 스페이스X가 실제로 성공하게 된다면 엄청난 주가 탄력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스페이스X는 이번에 실적 발표 후에 SNS X를 통해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엔비디아와 협업을 해서 컴퓨팅 하드웨어를 공동 설계를 하겠다라고 밝혔고요. 여기에는 엔비디아의 칩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베라 루빈과 같은 칩이 탑재될 예정이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일단 기대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다만 시장에서 좀 주목을 하고 있는 것은 캐펙스 투자입니다. 지금 스페이스X가 IPO를 통해서 어마어마한 현금을 결국에 확보를 했는데 안 그래도 손실이 나는 기업에게 캐펙스 투자가 너무 많다 보면은 아마 좀 걱정이 될 수밖에 없겠죠. 지금 183억 달러 정도로 발표를 했는데 전년 동기 대비해서 550% 넘는 설비 투자액을 보시다시피 결정을 한 겁니다. 그렇다면 시간의 거래에서의 반응은 어떨까요? 이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시간의 거래에서는 그만큼 좀 반응이 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보시다시피 정규장에서는 9% 넘게 급등했습니다. 125달러 선까지 올랐는데요. 다만 이러한 결정과 함께 주가가 7% 넘게 급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116달러까지 뚝 떨어지면서 AMD도 마찬가지고 스페이스X도 마찬가지고요. 정규장의 급등 흐름을 모두 다 내어주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스페이스X의 주가가 떨어지는 걸까요? 이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오늘은 이 부분에 좀 집중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결국에는 부채 부담이 될 것 같습니다. 현금은 굉장히 늘었습니다. 스페이스X 같은 경우에는 IPO 이전에는 현금이 159억 달러였고요. 총 부채가 605억 달러였습니다. 그런데 이 IPO 기업 공개를 굉장히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보시다시피 900억 달러 이상의 현금을 쥐게 됐는데 보시다시피 캐펙스 투자 자체를 550% 이상 증가한 금액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이게 부채가 더 많아질 수도 있겠네라는 우려감이 나오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시간의 거래에서 주가가 좀 떨어지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또 시장에서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은 보호 예수 해제 물량입니다. 락업 물량에 대한 좀 우려감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8월 6일부터 수익의 주 규모의 내부자 보유 주식 거래가 가능해지고 이는 현재 유통 물량의 약 3배에 해당한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에 시장에서는 지금 부채 부담과 락업 물량에 대한 우려감이 좀 나오면서 정규장의 상승 흐름을 모두 다 내어주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또 시장에서 약간의 반전을 기대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바로 테슬라 합병 여부인데요. 최근에 스페이스X의 사장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합병이 이뤄진다면 일론 머스크의 삶이 조금 더 쉬워질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스페이스X의 안에 들어가는 현금이라든지 요 수익성에 대한 우려감을 조금 더 경감시킬 수 있을 테고요. 그리고 지금도 도이체방크는 이 부분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스타쉽 14차 시험 비행은 8월 말 또는 9월 중에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라면서 스타쉽 쪽에 조금 더 집중을 해보자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시간의 거래에서는 부채 부담에 대한 우려감 그리고 락업 물량에 대한 우려감이 나오면서 시간의 거래에서는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만 또 앞으로 정규장에서 그리고 이번 주가 지나고 다음 주가 돼서 또 시장에서는 어떠한 부분에 집중하게 될지 여러 가지 포인트들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